지난달 취업자 수가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으로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서울과 분당 등 일부 학군 지역 전셋값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일시적 조정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가 신규 상장 종목과 자동차 관련 종목 등 총 41개 종목에 대한 시장 경보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폭이 100만 명에 이르는 등 고용 쇼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98만 2천 명 줄어든 것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 주식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새해 첫 달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96조 4천억 원으로 작년 12월 말보다 7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5조 원 불어난 반면 전세자금 증가폭은 한 달 새 4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대출도 12월보다 2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미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통과 가시화 등의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국내 증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우려했던 오늘 옵션 만기일은 외국인 매수세에 무난하게 넘어가며 3,100선도 회복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통과의 가시화 등 경기 낙관론의 연일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 감소 속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 오늘 옵션 만기일은 큰 변동성 없이 무난히 지나간 모습입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는 0.64% 내리며 3,100.58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0.32% 소폭 조정받으며 964.31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에도 기관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이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뜨겁게 달군 애플카 생산 협의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애플의 자율주행차 개발 협의 중단이 공식화되며 현대차 그룹주 등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8일 테슬라는 지난달 약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향후 테슬라 차량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하며 비트코인이 장중 5천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상화폐 관련주로 꼽히는 위지트와 비덴트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권업계는 현재 국내 증시 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되며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가 나타날 시기라고 조언합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시장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에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금융, 철강, 필수 소비재를,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기존 주도 업종을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에 이어 전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분당 등 주요 학군이 몰린 일부 지역에선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설석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끝없이 치솟기만 할 것 같았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바로미터 중 하나로 분류되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지만 서울 주요 학원가가 주변에 밀집한 덕에 아파트값은 초고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 전용 76제곱미터의 경우 지난달 15일 전세가 10억 원에 거래된 뒤 한 달 새 8억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학세권과 역세권 등 입지를 갖춘 분당구 파크타운 서안 전용 85제곱미터 전세 호가가 11억 원까지 올라갔었지만 최근엔 7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호가긴 하지만 무려 3억 원가량 빠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수요자들 이동이 끝남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설 전후로 해서 약간 봄 시즌이 시작되고 이제 학교에 대한 그 스케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좀 빠졌다가 다시 설 끝나고 나면 올라가는 회복되는 그런 것들은 그 정상적인. 수도권 내 일부 고가 아파트 전세값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시적 조정이란 분석이 큰 만큼 설 연휴 이후 흐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입니다. 허그는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를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자가 주택 공급에 나서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인데요. 이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분양 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되며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5일 사이 신규 상장 종목과 자동차 관련 종목 등 총 41개 종목에 대한 시장 경보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 67건과 비교해 39% 줄어든 수준입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는 단일 계좌가 특정 종목의 거래에 과다하게 관여한 종목 6개를 포함해 총 38개가 지정됐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에는 주가 급등하고 또 불건전 주문이 제출된 자동차 관련주 2개, 특정 정치인 테마주 1개 등 총 3개 종목입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2개 종목은 이상거래 혐의로 추가 적출돼 현재 시장 감시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상장된 종목에서도 내부자로 추정되는 혐의 계좌군이 시세에 과다하게 관여한 혐의 등이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인 이사 대책을 내놨는데 재산권 침해 논란부터 세입자 대책이 미비하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고 83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사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어느 진영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쪽에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또 다른 한쪽에선 정책의 방향이 중산층에 너무 쏠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으로부터 가장 큰 반발을 산 것은 현금 청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 신규 매입 계약을 하거나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현금 청산을 한다는 으름장만 있을 뿐 해당 사업지가 어딘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시장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당정은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점에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이번 대책이 중산층만 겨냥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에 약속한 83만 가구 중 70에서 80% 이상을 아파트 분양으로 공급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개발 대상지가 되는 곳들은 낡은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거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될 텐데 이곳들 상당수는 소유주보단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입니다. 즉 실거주 비율이 낮은 곳들을 개발한다면서 임대주택 물량이 20에서 30%에 불과하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공급되는 83만 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몇 호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며 재건축 아파트와 재개발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 대책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철광석 값이 올해도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원유, 구리, 니켈, 콩 등의 원자재와 곡물 가격도 또 무섭게 따라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자재 슈퍼사이클 시작됐다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산업부의 서청석 기자와 이 국제 원자재 가격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들어도 원자재 가격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인지 먼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원유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작년 4월보다 3배가량 올랐고 현재 국제 철광석 가격은 2011년 9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2013년 이후 최고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첨단 산업 소재 희토류는 1년 전에 비해 2배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게 원자재 가격이 1년도 안 돼서 몇 배씩 지금 뛰고 있다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원자재별로 가격이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원유 가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9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5일 기준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 사물물은 배럴당 56.85달러에 거래되며 코로나19 이전 가격을 회복해 1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의 경우 지난 8일 장중한때 60달러를 돌파해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유 가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며 원유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에서 감산 지속 의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유와 함께 대표적인 경기 민감 원자재인 구리 가격은 올해 들어 현물 기준 톤당 8,000달러 안팎을 오가며 지난해 3월 저점 대비 70% 넘게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2013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건데요. 또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철광석 역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철광석 가격은 현물 기준 톤당 16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떨어진 가격 회복은 물론 약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광석은 지난해 4월 약 80달러 선에서 거래됐는데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2배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또 코발트와 니켈 역시 친환경 전기차가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발트는 34%, 니켈은 6% 이상 올랐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고 중국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코발트와 니켈의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그리고 금속 관련한 얘기 들어봤는데 요즘에 국제 곡물값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제 곡물값 가격 상승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옥수수와 콩 등 대표 곡물은 지난 2012년 이후 가격이 계속 떨어져 왔었는데요. 지난 6개월 사이에는 40에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남미, 러시아 등 주요 곡창지대에서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 중국의 농산물 대거 수입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물류 체계가 타격을 입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값이 오르게 되면 최종 소비재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되는 건 당연할 텐데요. 당장 원자재 값 상승이 체감되고 있는 분야들은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원자재 값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철강업계인데요. 최근 포스코는 열연 강판 3월 계약분의 톤당 가격을 5만 원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월 계약분 5만 원, 2월 10만 원 인상에 이어 석 달 연속 가격을 올리면서 연초와 비교해 벌써 20% 이상 급등했는데요. 현대제철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열연 강판은 전자제품과 자동차, 선박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강판의 기초 소재입니다. 철강업계는 이례적으로 제품 가격을 3개월 연속 인상한 것에 대해 철광석과 석탄 등 원재료 값이 올라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으로 인한 관련 제품 가격 인상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식품업계 역시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10에서 14%가량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콩뿐만 아니라 밀 가격도 오르면서 식품업계는 밀가루의 가격 인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한파, 장마 같은 일시적인 이유라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 철광석 그리고 곡물 가격까지 모두 다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저희가 전해 들은 건데요. 결론적으로 볼 때 이제 미래 전망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전망은?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백신 보급과 국제 경기 회복 기대감, 중국 제조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 세계 친환경 정책 등 영향이 큽니다. 또 달러의 약세,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에 자금이 원자재로 쏠리고 있는 건데요. 특히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불이와 니켈, 코발트 등 수요는 향후 30년간 슈퍼사이클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간 이어졌던 원자재 랠리가 다시 돌아왔다며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예, 원자재 값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자세히 나눠봤고요. 산업부의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짙어지자 완성차 업체들도 전동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룡 IT 기업들의 시장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약 312만 대, 이 중 테슬라가 49만 9,535대를 판매하며 3년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폭스바겐이 22만 220대로 2위에 올랐지만 테슬라와 30만 대 가까운 차이를 보였고, 이어 중국의 BYD와 SGMW, BMW, 벤츠, 르노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산업에서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견고해지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동화 전환 확대로 테슬라 잡기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핵심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전기차 비중을 높여 2040년 점유율을 8에서 10%까지 확대하고, 기아도 2026년까지 전용 전기차 7종을 출시합니다. 폭스바겐은 2023년 5배가량 늘린 1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중국은 전기차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배터리 임대 방식과 무료 충전 등 차별화 전략을 내세웁니다. 여기에 IT 업계의 전기차 시장 진출도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2024년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출시를 목표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 소니는 CES 2021에서 전기차 비전 S 시제품의 주행 영상을 공개했으며, 구글과 아마존도 모빌리티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모델이 올 여름부터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테슬라의 독주도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회사들의 전동화 전략과 IT 기업의 합종연행 확대가 테슬라의 독주 체제를 막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애플이 올해 상반기 내에 이 애플카 파트너를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 인사이더에 따르면 투자은행 웨드부시는 투자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전기차 파트너 및 협업 계약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85% 이상이라 내다봤습니다. 웨드부시는 또 애플 입장에서 지금이 전기차 시장 진출의 최적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일각에선 유력한 애플카 파트너 후보로 현대자동차와 폭스바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대차그룹이 변신하는 지능형 지상이동 로봇 타이거를 오늘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타이거는 현대차그룹 산하의 미래 모빌리티 담당 조직인 뉴 호라이즌스 스튜디오에서 개발됐습니다. 타이거는 길이 약 80cm, 폭 약 40cm, 무게 약 12kg의 4개의 다리와 바퀴가 달린 소형 무인 모빌리티입니다. 지나기 힘든 지형을 통과해야 할 때는 로봇 다리의 보행 능력을 이용하고 평탄한 지형에서는 4륜 구동 차량으로 변신해 속도를 높여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 탐사 및 연구, 응급 구조 시 긴급 보급품 수송, 오지로의 상품 배송 등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 설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 간 모임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하는 윷놀이, 차례상도 올 설에는 보기 어려울 듯하죠. 하지만 바이러스가 없는 가상 공간이라면 어떨까요? 이 설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명절을 풍성하게 해줄 가상현실 서비스를 내놨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아침 이른 시각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한참 바빠야 할 주방을 한산하고 온 가족이 스마트폰으로 서로의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증강현실인 AR 앱에 올리자 사진과 똑같은 얼굴의 아바타가 생성됩니다.
아바타 등록을 마치고 AR 안경을 쓰자 눈앞에 부산에 있는 부모님이 보입니다. 가상의 공간에서는 부모님과 바로 앞에 차례상이 있지만 실제로는 AR 안경만 착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이 어려워져 LGU+가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이용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콘텐츠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기술은 아바타 솔루션으로 상용화를 위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찾아뵙지 못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손주들이 그린 사진이나 동영상도 같이 볼 수 있고 서로 간의 이제 안무를 가상현실을 통해서 같이 보는 것에 대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SK텔레콤도 혼합 현실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SK텔레콤이 내놓은 점프 AR 앱에서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운 가족과 친지들에게 재미있는 사진, 동영상 카드로 안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해 명절 셀카 이펙트 기능을 선택하면 본인의 얼굴을 AR 동물들이 한복을 입고 춤추고 있는 배경이나 한복을 입고 절을 하는 배경 등에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신 3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비대면서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1의 출시 초기 판매량이 전작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 정식 출시일인 지난달 29일부터 2월 8일까지 11일간의 판매량이 갤럭시 S20의 같은 기간 판매량보다 30%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판매량 중 자급제 비중은 약 30%에 달했는데 이는 전작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급제 판매량 중 온라인 판매 비중은 약 60%입니다.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최고의 사진, 동영상 촬영 기술이 탑재돼 출시 초기 판매 호조를 이끌고 있다며 기본형인 갤럭시 S21이 100만 원 이하로 출시된 것도 소비자 선택을 유도한 요인이라 설명했습니다. 새해 첫 달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163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1월 수출액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ICT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늘어난 163억 달러, 우리 돈 약 1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겁니다. 하루 평균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가 늘어났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봐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요 품목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설 명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여전하죠. 명절 기분이 덜 날 수 있고요. 고향에 계신 가족분들과의 만남도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고비 잘 넘겨서 다음 추석엔 모두가 마스크 벗고 민족대 이동을 마음껏 하기를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